정부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걸 다시 2주 더 연장한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전반적인 사적 모임이라든지 영업 시간 이런 건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포함된 거로는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의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측면들이 이제 가장 큰 변화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집회 모이는 숫자라든지 교회에 출석 가능한 숫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확진자가 10,000명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던데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일단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키스트하고 같이 이제 분석한 수학적 모델링인데요. 일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방법들, 그러니까 9시까지 할지 10시까지 할지 또는 사적 모임의 숫자를 4명으로 할지 8명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로 분석을 했는데 오미크론이 유입이 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럼 사인 9시 유지하면 지금보다는 감소 국면이 되지만 그럼에도 오미크론이 유입되면 좀 더 늘어날 거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영업시간 10시로 한다든지 또는 사적 모임을 8명을 하는 경우에 되면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1월 중순에서 말쯤에 발생할 수 있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거리두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런 모델링이 이번 2주 연장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도 보면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돼버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도 그리로 가는 건지도 궁금하고 지금 델타가 아니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면 방역 체계나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영국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유입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해서 거의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우세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이 유입되는 시점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1월이나 2월이 되면 어쨌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중증 환자는 입원율 자체는 떨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율 한 50% 내외라든지 중증화율은 남아프리카 거를 보면 한 20-3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문제는 확진자의 범위가 영국만 해도 지금 거의 5배 이상 늘었고 미국만 해도 지금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 2배에서 거의 3배쯤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50% 입원율이 줄더라도 확진자가 3배 늘어나게 되면 입원 환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유행 상황 자체가 매우 악화될 수 있다. 또한 그럼 너무 절대적인 숫자가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병상 가동의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많아진 확진 환자, 특히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얼마나 빨리 진료하고 또 빨리 격리하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청소년 방역 백신 접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백신 방역 패스는 2월에서 3월로 한 달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잖아요. 네. 그때는 좀 무난히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아직 반발이 심하기는 했었는데 다만 이미 이제 방역 패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청소년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미 1차 접종을 마친 12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이 이미 70% 넘어선 상황들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2차 접종까지 충분히 맞춘다고 하면 2월까지만 맞추더라도 생각보다 청소년 예방 접종이 상당히 오를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률이 오르게 되면 방역 패스 시행 자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될 거고 또한 예방 접종률이 오른 것 자체가 학교의 등교 수업을 훨씬 더 이제 좀 폭넓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방역 패스 시행 자체에 대한 반발은 지난번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주의 깊게 봤던 것이 이제 18살 또는 16살 이렇게 내려가면서 뭔가 더 큰 위험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제 유심히 봤던 건데 이제 내년이면 만 12살까지로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예방접종률 보면 중학생 이상인, 그러니까 13살 이상 아이들은 이미 60%를 넘어섰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예방접종이 아직 50% 못 넘기는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우려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통계들 보면 12에서 15세 예방접종한 아이들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16세, 17세에 비해서 이상 반응 숫자가 더 많지도 않고 또 심근염의 빈도도 높지도 않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5에서 11세 예방접종에 대한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있어서 그래서 어떻든 이런 안전성과 관련 데이터는 질병관리청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공유를 한다면 예방접종률 올라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새해 가장 달라지는 게 바로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는 거 네.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신종플루 때도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좀 상황이 급변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일단 팍스로비드의 입원 예방 효과가 88%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로 이제 빨리 고위험군한테 또 경증, 중증증 환자한테 빨리만 투여한다 그러면 중증으로 이완되는 거를 상당 부분 막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확진자 숫자가 오미크론 때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면 5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들 동안 어떻게 이런 경구치료제가 빨리 고위험군한테 빨리 진단되고 빨리 투약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지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이제 변화 속에서 가장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그럼 델타는 이쪽에서 번지고 오미크론도 같이 이쪽에서 번지고 세계보건기구도 아마 이걸 이제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 대선 후보도 공약을 보면 이제 공공병원 얘기 나오고 하는데 참 저런 얘기를 이제 꺼내서 지금 언제 짓고 뭘 하겠나 이런 걱정도 막 들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예, 일단 이제 델타에 대한 준비는 이제 중환자 병상을 많이 확충을 했고 병상도 많이 확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는 1월 중순 정도면 병상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외래 진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종플루 때 수많은 환자가 나오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 환자를 봐주니까 그 수많은 신종플루 환자를 감당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그런 진료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편을 해야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